Hello everyone, 해피보람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1년 11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자, 지금 21번부터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문을 좀 정리해드리고 중요한 내용은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문은요, when it comes to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 when it comes to 표현은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의 토픽은 climate change인데요. 이 글에서는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통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fossil fuel industry가 원인이 된다.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industrial activity의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체가 된다. 소비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 각각 개개인이 하는 행위의 총합이 바로 이 climate change라는 기후변화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경제적인 행동을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행하는 것도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행위들 또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러한 산업적인 부분으로만 blaming 위에도 나왔지만 남 탓을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a slap in our own face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이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얘기하는 21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토픽과 그것을 누구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우리라는 사람들의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 잡으실 수 있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2번은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나오고요. 사실은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글의 논점이 바뀌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지문이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뚜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information이라는 이 P자가 말하는 토픽이 어떤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는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worthless라고 표현을 했네요. 가치가 없다라고 하네요.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사용을 해야만 이 정보라는 것이 가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텔을 이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딱히 그동안 알게 된 고객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느낌을 받은 거죠. 왜요? 이 사람은 frequently 아주 자주 거기를 방문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딱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는 기색이 없어요. 그동안에 어떤 서비스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많이 방문을 했고 다 기록을 하고 있을 텐데 딱히 그 정보가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공유가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목표는 하나다. 뭐라고요?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that encourages loyalty 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읽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면 결국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네, 충성도로 이어진다. 충성
충성심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것을 밑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요지 문제로도 적합하지만 선생님은 글쓴이의 주장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도 있는 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답을 확인을 해보면 이 글에서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22번 질문이었습니다. 글의 주제를 찾는 23번입니다. 주제를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끝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used to think 이렇게 생각하곤 해 라고 해서 일반론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뇌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but 여기 뒤에가 더 중요하죠. 항상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이런 사람에 의하면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펼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뉴로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뉴런이라는 신경이라는 단어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단어가 이제 신경세포를 일컫는 고유한 이름인데 밑에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석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단어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circuit 회로라는 단어도 여러 번 많이 사용이 되는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단어니까요. 뉴로, 신경, circuit, 회로 이런 것들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뇌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것일까?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반복적인 연습.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첼로를 연주하는 것과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train이라는 것이죠. 연습, 훈련. 그렇죠? repeating.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에 의해서 뇌가 만들어진다. 그 밑에도 또 있어요.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계속해서 같은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뇌가 행복해지는 그런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다. 습관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은 그렇죠. 반복성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뇌에게 특성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글의 주제를 여러분들 찾아보셨을 때 답은 몇 번이 됐을까요? 네, 그렇죠. 1번입니다. Possibility of forming brain habits for well-being. 여기서 말하는 well-being이 아마도 위에 글에서 말한 이런 happy라는 단어들하고 같이 연결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트레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4번 제목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을 법한 그런 지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면밀하게 읽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 처음부터 이 글이 말하는 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흐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 글의 주제가 명쾌하게 나오는 부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따라가셨어야만 해요. 제가 나눠봤을 때는요. 처음에 한 3줄, 4줄 정도까지는 이 글이 말하는 것에 배경 지식을 깔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참 다이나믹해, 역동적이야, 변화가 많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계층 이동, 그렇죠? 소셜 모빌리티니까 계층 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내에서 자기가 갖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으로 죽고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죽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정해진 계층이 없습니다. 초이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할 상대자를 선택하고 그들의 종교 또한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챌린지가 된대요.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겠죠. 전통적으로 했었던 그런 역할에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less evident하다. 여러분 이 less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놓치셨으면 포인트를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evident는 명백한 건데 less니까 이것이 이제 흐릿해지는 거예요.
born into, 태어날 때 가졌었던 그런 역할에 commit, 헌신. 과연 정말 그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왜요? alternatives, 대안이 이제 선택 가능하거든요. 내가 좀 갖지 못하고 태어나도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가능해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 한다?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본인이 따라가는, 순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들고 자기가 원하는 걸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전에는 주어진 아이덴티티 따라서 그대로 살고 사람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각자가 막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ready-made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춰진 것이 아니고 뭔가 discover, 찾아내야만 해요. 찾아내자. 자, 이제 글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Traditional role, 전통적인 역할로서의 아이덴티티는요, prescribed by society, 사회가 주어졌던, 사회가 미리 만들어놨던 그런 아이덴티티는 appear as masks, 마스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찐이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이제 real self, 이제 진짜로서의 나 자신, 진짜의 자아는 found somewhere underneath, 그 아래 마스크 이면에 어딘가에서 뭐 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뭐 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모던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 되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영어 지문은 좀 두괄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미괄식으로 글의 끝까지 가야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흐름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영어가 조금 어렵더라도 글의 흐름상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에서는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중에서 also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로 but B의 형태로 와서 여전히 이 but 뒤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단어 빈칸이고요. 텔레그래프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전보라고 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험이 없는 건데 예전에 우편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때 이렇게 짤막하게 몇 단어 이내, 몇 글자 이내로 급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던 그런 연락 장치고요. 더 이상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더 뒤에 있어요. Giving advance notice, 이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미리 안내해주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뭔가 중요한 게 있을 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in advance, 똑같은 표현도 나왔어요. 미리 앞서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you must inform 이라고 해서 굉장히 글쓴이의 강한 어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빈칸 같은 경우는요, telegraphing empowers people to,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할 힘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위에 이 사람들 시간이 없으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란스러워하고 조금 난처해하고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빈칸하게 한다 라고 하니까 위에 이 understand and accept 이 표현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부분까지 다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밑에서 보시면 upcoming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n advance 또는 advance 미리라는 표현하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아직은 그 일이 시작은 안 됐지만 앞서서 미리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개념을 글쓴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처할 마음과 몸에 시간을 준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는 processing time for them,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간을 주고요.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발생하는 일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시간을 주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해버렸네요. 적응하도록 한다라는 개념의 2번. 요 표현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 ada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adapt라는 단어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 이런 거랑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단어들도 결국에는 이 빈칸 추로는 단어 빈칸 추로는 여러분들의 어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단어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adapt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죠. 처음 부분에도 제가 you must inform 강한 어조가 있다라고 했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죠. telegraph anything 이라고 해서 이런 명령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주어라. 미리미리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거라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요지 또는 그가 생각하는 중요한 주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네요. 네, 우리 32번 지문에서는요. 메모리라는 단어를 주어로 해서 글이 시작을 하고 있고 빈칸 추론의 주어 또한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인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메모리에서 not only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메모리이다 라고 해서 단순히 생각하는 힘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메모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심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인공심장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no less myself, 여전히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이 하나가 안 좋아서 인공팔을 쓰게 돼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뭐만 있다면 마인드와 메모리만 있다면 결국엔 이게 메모리예요. 그쵸? 이것만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는 나 자신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on the other hand, 이 뒤에죠. 반면에 라고 해서 이제 약간 다른 국면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어요. 이것은 약간 여러분들 기억력이 상실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에 걸려서 그의 메모리가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죠. 서서히 희미해진다면 바래진다면 없어진다면 그러면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 결국에는 이것이 그가 죽었다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전히 생명은 유지되어 있고 살아있지만 그의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감은 더 이상 있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메모리가 갖는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메모리는 뭐 하게 해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메모리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또는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겪는 그런 감정을 다 한 번씩은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메모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재 근거와 가치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32번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33번 같은 경우는요, 빈칸의 세 번째 지문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에 있는 선택지가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babies라는 아가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빈칸 추론 문제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아무래도 좀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요, 아주 구체적인 두 갈씩 구성은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xpectation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가들이 expectation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대요.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가들은 이 사운드 패턴을, 저는 여기다 네모칸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 되기 때문인데요. regular bases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기적인, 반복적인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가들이 가설을 세워서 이러한 사운드가 나오면 다음에는 저러한 사운드가 나오겠지라고 애기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운드에 대한 아가들의 패턴을 찾는 행위가, 그것이 learning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아가들의 이런 스킬이 due to, 이거 because of랑 같은 거잖아요. 무엇 때문이다? 아가들의 빈칸 때문이다. 그러면 아가들이 빈칸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는 건데, 이게 사운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그 밑에 보니까요, 여기에 또다시 패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repeat in language, 이거구나.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아가들이 뭔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remember,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systematic way, 아주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ften,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에 있는 regular basis,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순서가 있는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터벌이라든가 아니면 changes of pitch, 어떤 소리의 높낮이의 차이,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track, 동사로 쓰여서 추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neural circuits, 신경회로 속에 이런 것들이 박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운드 패턴의, 여기는 진동수라기보다는 빈도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빈도가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뭐 하게 된다? prediction, 예측하게 된다. 그래서 약간 수미상관 같아요. 맨 처음에 expectations 나왔고요, 맨 끝에 prediction 해서 예측한다, 기대한다, 예상한다, 이런 것들이 뭐랑 관련이 있다? 언어를 배우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빈칸 때문에 아가들의 언어 배우는 스킬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뭔가 패턴화하고 빈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할까요? 그렇죠, statistics. 그러니까 이거 단어 모르면 여러분 못 푸는 거예요. 통계학, 통계라는 이 단어를 아이들이 calculate,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저런 게 오는구나, 저런 게 생기면 이런 게 오는구나, 그런 어떠한 일정한 패턴과 그 속에서의 규칙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통계를 내고 그것이 언어 발달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33번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34번은 빈칸 추론의 마지막 지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3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유형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3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꼭 어렵지만도 않고요. 지문이 길다고 해서 꼭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문이 길어지면요,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some deep sea organisms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bioluminescence라는
생물이 좀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것을 lure, 미끼처럼 사용을 해서 자신의 먹잇감을 유인하는 그런 물고기의 또는 그런 생물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hile 이라고 두 번째 문장이 시작하면서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많은 진화론적인 이론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빈칸이다 라고 해서 왜 이렇게 발광을 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is blue-green, blue-gree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다 색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색깔로 빛을 내게 되면은 얘네들은 더 이상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생기지 않고요, 실루엣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ather by glowing themselves,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요, they can blend into the sparkles, reflections and scattered blue-green glow of sunlight. 이 아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섞여서 자신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Thus, 그러므로 they are most likely, 마치 뭐 하는 것처럼 making their own light not to see,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발광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발광을 하니? 라고 생각을 할 때 마치 그것이 무슨 기능을 한다. 우리가 해리포터 같은 데서 보듯이 투명 망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survival, 그들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맨 처음에 제시한 내용, 그리고 얘네들이 왜 그렇게 빛을 내는 것일까? 아마도 투명망토처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것의 원리는 무엇이야? 블루 그린인데 바다 색깔도 블루 그린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블루 그린이라는 색깔을 빛을 내면 거기에 바다에 또는 그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지 라고 설명해주는 순서를 유추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번 무관문 유형 보겠습니다. 무관문 유형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1번 앞에 있는 첫 문장에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5개의 문장이 나와서 그 중에 상관없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 유형을 가지고 다른 유형으로 변형하기에는 조금 활용도는 떨어지는 그런 글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지문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선생님이 오늘은 35번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인간의 어떠한 텐던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경향이 우리가 온라인 서치 알고리즘을 대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already hold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신념을 confirm 해주는, 확인해주는 것은 grab hold, 더 꽉 붙잡고요, while 반대로 quietly ignoring information, 조용히 무시하는 정보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는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filter bubble, 우리가 filter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번 문장에서도 우리가 never challenged, 절대 도전을 받지 않아요. 이의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냅두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3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creating a difference,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건데 is a way to succeed, 성공하는 방법이다, 특별히 당신의 분야에서 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요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4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편협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지막 5번에서는 실제적으로는 intellectual isolation, 지적으로 고립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disastrous, 엄청나게 좀 자연재해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정말 진짜인 것만큼, 그게 다인 것만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35번 무관문 유형이었습니다. 글의 순서를 찾는 첫 번째 지문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주어진 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되는 개념이 나와요. 바로 brick and mortar stores인데요. 이 brick and mortar이라는 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밑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게, 일반적인 상점이란 뜻이니까 바로 오프라인 상점이라는 뜻입니다. 오프라인 상점이란 말도 그 당시엔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밑에 있는 electronic commerce라고 해서 e-commerce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스토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이렇게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뒤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칸을 쳐놓은 더 쉬프트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 상점이 많이 썼었는데 한 20년 전에는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일렉트로닉 커머스로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더 쉬프트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이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글에서는 이제 더 쉬프트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B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풀어보셨겠지만요, 이게 북세일즈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온라인 북스토어에서 어떻게 이런 책을 판매하는 것이 어떤 양상을 띄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피지컬 북스토어가 나오고요, 버추얼 북스토어가 나옵니다. 피지컬 북스토어는 물리적인 책방, 다시 말하자면 위에 있는 오프라인 상점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버추얼 북스토어는 가상의 상점이니까, 가상의 서점이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일렉트로닉 커머스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면서 이제는 on a shelf, 책장 위에는 참 많은 공간이 남아있더라. 왜요? 책을 쌓아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바로바로 보내주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C번에서는요,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라고 해서 여기 앞에 이미 하나의 장점이 나왔어요.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얘기했던 것처럼 꼭 책장에 물리적으로 진열하지 않아도 그것을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이 활발하다. 그런데 또 다른 장점이 also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디스카운트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ggressive discount라고 하는데, 공격적인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자면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이니까요,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점이 오프라인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운영하는 운영비가 덜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책값이 싸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steady rise, 더 많이 올라가죠. 뭐가요? 온라인 북스토어의 이용이. 그래서 A번을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도 바로 이 e-commerce 풀마켓이 이제 살짝 이름을 바꿔주었죠. 얘네가 점점 확장을 해서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CD도 팔고 DVD도 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e-commerce soon snowballed into the enormous industry. 이제는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책만 파는 것이 아니고 토일렛 페이퍼, 화장실 휴지부터 to cars, 자동차까지도 온라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개념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문에서는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런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아래에서 쭈르르륵 찾을 수 있으면 글의 흐름이나 아니면 개념을 매칭하기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36번이었습니다. 37번 문제도 3점짜리로요. 여기서 순서 배열 문제에서 좀 어려운 유형이 됐는데요. 여기 처음 개념이 약간 모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글은 말하고자 하는 그 힌트가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주어진 글에서는 literary work라는 토픽을 주고요, 문학 작품이
원래 본질적으로 그 본성이 suggest rather than explain,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냥 툭 던져준다는 거죠. 그리고 imply,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뚜렷하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자, 이게 바로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문학작품의 특성입니다. 자, 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C번부터 보시면요. This broad generalization 이라고 해서 이러한 좀 넓은 개념의 일반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넓은 일반화니까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however가 오면서 does not mean 이런 거는 아니야. 직접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없다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직접적인 스테이트먼트도 있어. 근데 이 직접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뭐라고요? 밑에 보시면 바로 direct telling 이라고 해서 요거랑 지금 같은 개념으로 이 사람은 쓰고 있고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suggestion하고 그리고 implication이 좀 lesser, 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 그래서 첫 문장 반대입니다. 이 내용이 말하는 게요. 그리고 B번을 보니까요. Whatever the proportion of a word showing to telling. 자, telling이 또 나왔어요. 뭘 텔링 하려고 하든지 간에 하면서 지금 벗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뒤집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이런 게 있어. 인터프리트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서제스트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해석.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제스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툭 던져주는 것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텍스트에 암시하는, 아까 imply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암시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번으로 가보면 이렇게 암시하는 게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를 interest,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figuring out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무엇을요? 이러한 암시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석적인 힘, 분석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suggest 하는 거를 고려할 때 우리가 사실은 making sense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어진 글이랑 연결을 해보면 주어진 글에서는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고 툭 던져주는 게 문학작품이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C번에서 반대로 아니야, 근데 꼭 그렇게 얘기 안 해주기만 하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기도 하거든 이라고 해서 however 역접에 연결어죠. 이걸로 연결을 하는 C번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서 봤더니 B번에서도요. 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말고 항상 이런 것도 필요해. 그래서 suggest 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하는 B번이 나와서 C번에서는 텔링에 대한 얘기, B번에서는 suggest, 이게 명사형이 되면 suggestion이겠죠? suggestion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suggestion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 그렇죠. 이 글에서 말하는 문학작품이 하는 implicatio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A번이 오게 되면 implication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implication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야 라고 얘기하는 CPA의 순으로 글이 정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에서 말하는 기본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문학작품은 뭐한다? suggest 한다. 문학작품은 뭐한다? imply 한다. 근데 꼭 그렇게 imply만 하는 건 아니고 telling도 해준다. 그런데 텔링 해주기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해석할 여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CPA의 글이 되겠습니다. 네, 문장 넣는 38번 지문이고요. 여기서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그런데 주어진 문장이요. worse, 더
더 나쁘다라는 그런 연결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부정적인,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Some are contaminated. 네, 안 좋은 단어가 나오네요. 오염이 됐어요. 다른 물질로 인해서. 그래서 레이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보면은 그 바깥면에다가 여기에 뭐뭐뭐가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없는 것까지도 contain, 포함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글 들어가 볼게요. According to top nutrition experts, 자, 영양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Most nutrients are better absorbed and used by the body. 몸이 잘 흡수하고 잘 활용을 하는데 when consumed from a whole food instead of a supplement. 자, 이렇게 우리가 보충제로 어떤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음식 자체로 섭취할 때 더 잘 흡수가 되고 몸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충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은 왠지 이런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왠지 내가 식단이, 여기는 다이어트는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식단에서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갭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뭔가 보충제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에너지도 얻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감기에 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피부나 아니면 머릿결이 좋아지지 않을까? 머리숱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but 뒤에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in reality, 실제로는요, 이러한 보충제들은 인공적인 것들이 많고요. 딱히 그렇게 완전하게 흡수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네,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번 뒤에 보니까요, 여러분 for example이 와서요, 구체적인 뭔가 예시를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프로틴 파우더를 만드는 134개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네요. 그 중에 무려 40%나 되는 프로틴 파우더들 중에서 헤비 메탈,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금속.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피해야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건강해지려고 먹는 프로틴 파우더에서 발견이 된대요. 웬일이니? 그래서 마지막 5번 끝에 리틀 컨트롤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리틀은 부정이잖아요 여러분. 거의 없는 거죠. 컨트롤이 없어요. 레귤레이션, 규제가 없어요. 이런 거는 거의 뭐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너무 그 대가가 크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worse가 오면서 심지어는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걸로 막 오염이 되어 있고 표시되지 않은 것까지도 그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적절하다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 줘야지만 부정에 더 강한 부정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네, 이 글의 주제 너무나도 명확하죠? 보충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그런 지문이 38번 내용이었네요. 문장 넣기 39번 보겠습니다. 3점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시고요.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주 명확하니까 내가 꼼꼼하게 읽고 잘해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이 글에 문장을 넣으려고 봤더니 but이라는 연결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앞에 있는 흐름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올 때 쓰는 역접의 연결어 기억을 해주시고요. This brief moment of rest, 제가 네모칸을 쳐놨는데 앞에 어딘가에 이런 레스트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this라는 지시어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아주 짧은 레스트하는 순간, 그것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The pendulum swings back again. 자, swing back again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힌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스윙한다. 그러면 앞에 일단 스윙을 한번 한 게 나왔을 것 같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part of the total energy is then given in the form of kinetic energy. 자, total 에너지의 일부분이 키네틱 에너지로 주어지게 되더라. 전환이 된다, 변환이 된다 라는 내용.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그냥 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키네틱 에너지는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운동 에너지고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예요.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 토탈 에너지 얘네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어진 글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키네틱 에너지는 이거다.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에서는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알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부담 느낄 만한 내용은 이렇게 친절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일종의 이런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얘는 모션과 관련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stored, 친절해요. physical system, 그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다 라는 것이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moreover, 게다가 토탈 에너지는 항상 conserved,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토탈 에너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unchanged, 네, 보존되니까요. 그런데 키네틱이랑 포텐셜 에너지는요, change, 변합니다. 특성이 달라요. 토탈 에너지는 그대로.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저기 막 움직이면서 좀 유동성이 있다. 자, imagine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A pendulum which swings back and forth. 펜들럼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우리 아까 주어진 글에서 펜들럼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슬슬 긴장을 좀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When it swings, 이게 스윙할 때요, it sweeps out an arc and then slows down as it comes closer to its highest point. 자, highest point로 갈 때까지 살짝 느려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의 속도, 속력, 또 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스윙이라는 개념이 일단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스윙할 수도 있어, 앞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하이에스트 포인트를 이 where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최고점으로 가면 이 펜들럼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does not move at all. 전혀 안 움직입니다. 4번 뒤에 보니까 so at this point, 이 포인트에서 the energy, 그 에너지는요, completely given in terms of potential energy. 이제 완전히 potential 에너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So, 그래서 as the pendulum swings,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스윙이라는 게 좀 또 나왔고요.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constantly change into each other. 서로가 왔다 갔다 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지금 5번 앞에서는 뭐만 나왔어요? potential 에너지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로만 나온 것을 키네틱 에너지도 나와야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아까의 맨 위에 문장을 보시면 이게 펜들럼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때 이게 키네틱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is brief moment of rest, 살짝 쉬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던 바로 그 포인트, 하이에스트 포인트죠. 근데 이 하이에스트 포인트 바로 뒤에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에스트 포인트 여기를 this 포인트로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다.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 문장을 넣었을 때 이 키네틱 에너지라는 것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 글에서는 키네틱 에너지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플러스로 여러분들 여유가 되신다면 토탈 에너지까지 정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측면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여러분 40번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범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Thank you. I love you. Bye bye.